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S&P 500은 이렇게 상승하는 채널의 끝자락에 닿았으며 그와 동시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넘어주면서 하방락을 받으면서 주가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매크로 관점에서 제가 업데이트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유동성 측면입니다. 지금 보신 이 그림은 BTFP라고 해서 지난 23년 3월 달에 뱅크런이 터지고 난 뒤에 연준이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힘들어하는 은행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기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도래한 지금 BTFP는 이제 종료가 되었고요. 가장 먼저 BTFP로부터 돈을 빌린 은행들을 시작으로 해서 돈이 회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보시면은 지난 3월 시작으로 해서 올해 3월까지 약 167빌리언 달러 정도가 빌려졌고요. 이렇게 약간 회수가 되면서 지금 약 150빌리언 달러 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사실 S&P 500의 랠리 시작점이 바로 BTFP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 연준의 꾸준한 금리 인상 정책에 이기지 못한 나머지 부실한 은행이 터지면서 뱅크런이 시작되었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준이 BTFP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추가로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167빌리언 달러 정도가 시장의 유동성으로 공급이 된 것인데요. 167빌리언 달러 금액 자체만을 보면은 이미 충분한 유동성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BTFP가 기폭제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폭제 역할을 한 167빌리언 달러는 이제는 회수가 되고 있고, 여기 남은 150빌리언 달러는 좋든 싫든 결국은 이렇게 떨어지면서 회수가 될 것인데, BTFP가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 이렇게 첫 2-3개월 때 빠르게 돈이 대출이 된 만큼 마찬가지로 첫 2-3개월에 걸쳐서만큼은 약 100빌리언 달러 정도의 돈이 빠르게 회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BTFP와 S&P 500의 상관관계를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 BTFP가 S&P 500의 상승에 기폭제가 되었다고 말을 한 이유는 지금 보시는 이러한 상관관계 때문입니다. 하얀색이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이고요. 주황색이 바로 S&P 500인데 실제로 뱅크런이 터지기 전까지는 S&P 500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등 횡보를 하다가 BTFP가 잡히고 나서부터는 BTFP에서 이렇게 대출이 많이 될 때 S&P 500 또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대출의 기울기가 이렇게 약해지자 S&P 500은 하락을 하였고, 다시 대출의 기울기가 이렇게 높아지자 S&P 500은 이렇게 상승하는 등 서로 함께 가는 그러한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유동성이라고 불리는 지표를 보겠는데요. 여기서 유동성은 Reserve Balance인 흰색이고요. S&P 500은 바로 파란색입니다. 유동성이 이렇게 오르면은 주가 또한 이렇게 오르고요. 반대로 유동성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S&P 500 또한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줘 왔는데, 최근 이렇게 주가의 상승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동성이 주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Reserve Balance의 수치는 바로 3.49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BTFP의 150빌리언 달러가 나중에 회수가 된다면은 이 수치는 이렇게 3.35 트릴리언 달러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동성에 의해서 S&P 500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장세인 만큼 유동성이 회수가 된다면은 당연히 하방락에 가해지는 것이 수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머지않아 텍스 시즌으로 재무부 구좌인 TGA가 다시 이렇게 차오를 예정입니다. 여기 TGA가 차오른다는 것은 반대로 Reserve Balance인 유동성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동성은 TGA 그리고 BTFP로 인해서 하방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유동성 측면에 있어서 BTFP와 TGA가 유동성인 Reserve Balance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습니다. BTFP는 Bank Term Funding 프로그램인데 어려운 은행들을 상으로 해서 연준이 대출을 해주면서 유동성이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1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유동성 회수가 시작되면서 Reserve Balance에 압박을 준다고 처음에 분석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바로 재무부 구좌인 TGA인데, 이제 텍스 시즌인 만큼 세금이 거치는 시기로 Reserve Balance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서 TGA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TGA가 올라가면은 여기 파란색인 유동성은 이렇게 하락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BTFP와 TGA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유동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유동성과 주가인 S&P 500과 상관관계입니다. 여기서 유동성은 파란색이고 S&P 500이 바로 주황색으로 두 개의 흐름이 과거부터 꾸준히 함께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과거의 상관관계에 의거해서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를 예측하는 것이지 어떻게 무조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도달할 수 있는 결론점은 과거 S&P 500은 이러한 파란 색깔인 Reserve Balance의 유동성에 의해서 흐름이 좌지우지 되었던 만큼 유동성이 BTFP와 여기 TG에 의해서 계속 하방 압력을 받아서 이게 이렇게 내려간다면은 마찬가지로 S&P 500 또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매크로 환경에서도 어떤 섹터와 어떤 주식들이 과연 아웃퍼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유튜브의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저희 멤버십 분들을 서포트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여기 개별 기업 카테고리에서는 제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숙제를 꾸준히 공유드려 왔고요. 제가 분석드렸을 때만 해도 여기 이렇게 해당 기업들은 52%, 61%, 그리고 28% 등 많이 저평가했으며 이미 어느 정도 제법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저평가인 상태입니다. 전 이렇게 3월 22일 부회장이 매수했다라는 분석을 남겨드렸고요. 3월 23일에는 CEO가 공식적으로 매집하는 71% 저평가인 기업 등 저평가이면서도 펀더멘탈적으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CEO나 부회장 그리고 이사진들이 매집하는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분석을 드리고 있고 지금 사실 다른 주식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제가 선택한 종목들이 모두 올라가리란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당 기업이나 해당 섹터에 대한 꾸준한 숙제이며 그 숙제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다면 언제 대응을 할지를 알 수가 있고요. 대응 기준을 안다면 기업을 항상 저렴하게 매수를 해서 보다 빠르게 양전을 하고 많은 수량에 대한 보상을 지금과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섹터인 원유 섹터를 보고자 합니다. 원유 섹터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유가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유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유가는 매우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82달러를 다시 도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오늘 러시아 정부 측에서 원유 기업들로 하여금 하루에 9밀리언 배럴씩 6월까지 줄이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은 공급 캐파를 갖고 있는 사우디의 공급량은 여기 초록 색깔로 확실히 다른 해에 대비해서 많이 낮은 상태라는 것을 눈에 띄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러시아가 뻥을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러시아 또한 힘을 보탠다고 하니 사실 나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흐름을 그나마 가늠할 수 있는 차트를 하나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XLK를 XL2로 나눈 차트로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텔레그램과 넵콘을 통해서 미리 공유드렸는데 분자에 있는 XLK는 기술주 ETF이고요. 분모에 있는 XLE는 에너지 섹터로 XLK/XLE가 하락한다는 것은 분모인 XLE가 강해짐에 따라서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차트 형태는 월봉으로 만약 이번 3월달 기준으로 이 차트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확률적으로 그 하락세가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XLE가 XLK를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차트이며 차트 외에도 원유 섹터의 펀더멘탈 등의 숙제가 뒤따라와야만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흐름은 저도 원유 주식을 저와 함께 계속 보유하면서 꾸준히 저평가할 때 대응을 하셨던 분들께는 아주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하나인 여기 CPG는 이제 저점 대비해서 30%가 오르게 되었는데요. 드디어 이 기업은 여기 빨간색인 모든 갭을 다 채웠고요. 이제 RSI가 70인지라 조정이 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사실 이 기업은 유가가 80달러에서 85달러의 영역에 오래 머물러준다는 가정 속에서 본다면은 사실 지금도 저평가인 기업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는 꾸준히 저희 멤버십 분들을 상으로 해서 해당 기업과 이 기업이 위치한 섹터를 상으로 매일 숙제를 해드리면서 장기 투자에 필요한 매수 혹은 매도의 기준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고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원유 펀더멘탈은 매우 좋고요. 그와 동시에 차트 또한 전혀 나쁘지 않으며 연준은 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더 키우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입장에선 나쁠 건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이버 카페 또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거시경제에 대한 요약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분석 차트 흐름, 그리고 궁금하신 한국 주식 밸류에이션 대상으로는 제가 무료로 분석을 해서 남겨드리는 등 정말 많은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만큼 가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